자, 이진환 기자, 네네. 여기가 어디죠? 얘가 바로 칠곡 경북대병원입니다. 야, 근데 저희들이 규모가, 서울에서 4시간이 걸려서 온 바로 그러니까요. 칠곡 경대병원. 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의 뭐 규모가 서울에 있는 병원보다 훨씬 더 큰데요. 무려 1,300 병상 규모고요. 대지 면적만 28,900여 평이 됩니다. 거의 야. 뭐 지역 최대 규모의 네네.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온 이유를 크네요. 네. 밝히기 전에 먼저 여기가 역사적인 공간이에요. 요, 작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때 대구 예, 지역에 예. 바로 여기에서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즉 차를 아. 타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여기에 처음으로 만든 세계 최초예요? 예, 장소이기도 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자리구나. 이게. 예, 아주 역사적인 자리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다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네. 이번에 대장암명이 최다 득표하신 네네. 그 20명 중에서 중에서 무려 14명의 네네. 추천을 받은 교수님이 계시죠? 누구시죠? 네네. 바로 칠곡 경대병원 대장학문외과 최규석 교수님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어떻게 시간 내셨네요? 아, 진짜 네네. 저도 사실은 칠곡은 처음 내려와 보는데 네네네. 좀 그런데 멀긴 머네요.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 규모를 보고. 너무 커가지고 예. 이 병원이 네네. 6개 동으로 지금 아, 이루어져 네네. 있는데 네네. 그 특징적인 게 예. 그 로봇 수술 기기죠. 네네. 다빈치 SP 다빈치 싱글포트. 싱글포트 구멍 하나 예. 뚫어서 하는 수술이죠. 그걸 갖추고 있고 네네. 또 몇 대에 갖추고 있나요? 3대를 갖추고 있죠. 와. 그 다음에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네네. 또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또 지역에 병원에 와.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야, 우리 이 칠곡 경대병원 저 지방에 있다고 우습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뭐 엄청납니다. 규모에서부터 압도를 하네요. 특히 그 대장 관련해서 특화된 또 센터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우리 최규석 교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서 만나보러 갈까요? 얘기를 예. 한번 들어볼까요? 가시죠. 네네, 예. 가시죠. 유튜브로 국내 첫 시도하는 국내 10대 암 명의 리스트 그 4번째 대장암 수술 파트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장암 최고 명의들에게 물어봤죠. 그렇죠. 당신이 대장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명의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20명한테 네네. 대장암 명의분들한테 직접 전화로 취재를 해서 네네, 5명씩 추천을 받아서 한 총 151명의 추천을 받았죠.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분이 바로 수술 분야에서 놀랍게도 예. 빅5 병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놀라웠습니다. 해서 빅5가 아닌 10대 서울 10대 병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 주인공 칠곡 경대병원 대장학문외과 최규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실력도 출중하시지만 네네. 동료 평가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그러니까요. 표가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예. 김철 기자님 직접 조사한 교수님 예, 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석 교수님은 이제 지금 칠곡 경북대병원 네네. 대장학문외과 교수님이시고요. 네네. 그 대구 경북 암센터 소장님도 하고 계시고 네. 그 세계 임상 로봇 수술학회 네? 세 개요? 네.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아니라. 거기 회장도 맡고 계시고 네네. 국내 첫 학술 대회도 유치한 적이 있으시고 오, 네네네. 국내보다 해외 환자분들한테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헬리콥터로 실려서 환자가 그렇습니다. 오기도 예. 하고 개인 뭐 제트기를 타고 환자들 영국- 왔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죠. 네네. 영국 BBC 방송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그 로봇 수술 하시는 대장암 로봇 수술 하시는 게 직접 생중계로 라이브 서저리가 생중계도 하고 또 프라임 시간대 인터뷰도 하셔가지고 국내 외과 의사분이 이렇게 영국 BBC 방송 국영 방송에 네네. 소개된 적이 없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 의사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다빈치 그 교과서 있잖아요. 로봇 수술 교과서에 그쵸. 직접 저술까지 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예, 예.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20명 중 14명이 교수님 그것도 명의분들이 추천을 하셨는데요. 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동료 평가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거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거 소감과 함께 대장암은 별도로 또 평소에 인간관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학술 대회나 이런 데서 좀 수술 시연을 하는 그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그 추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인간관계는 제가 뭐 그렇게 그 둥글둥글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학문학회가 저를 약간은 둥글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대장학문학회는
아주 유독히도 서로 우애가 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도 아주 열심히 하지만 또 그게 지나면 동료들끼리 아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그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제가 그 동료애가 좀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특별한 뭐 인간관계 방법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경북 칠곡 경북대병원에 계신데 네네. 뭐 계속 지금 이 병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이 년 병원이 이제 10년이 막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원래 본원에 있다가 이제 이게 분원이 하나 더 생기면서 아, 암 특화 병원을 이제 저기 칠곡에 자리 잡게 되어서 제가 그때부터는 여기서 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골 병원을 했지만 사실은 시골 병원이 아닌 것이 병상수가 1,300여 병상. 저희가 아까 들었는데 엄청납니다. 네, 깜짝 들어봤는데 놀랐습니다. 병원 규모 보고 깜짝 네. 놀랐어요. 너무 커서 아니 갑자기 그 숲을 헤치다가 갑자기 건물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압도적인 엄청난 건물. 건물들이 나타나니까 뭐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 뭐 경북대는 100년이 넘는 항상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0여 년부터 분원이 생겨서 여기에 칠곡 경대병원 이제 암특화병원 또 노인 보건의료 그다음에 지역 암센터 이렇게 있다가 올해 초에 저희들이 새로운 병동을 하나 더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병상수가 1,300병상, 본원하고 합치면 2,200병상으로 서울 아산병원 규모. 예, 상당히 큰 그런 의료기관이 되었죠. 그래서 모두 하여튼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그 기대 부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대장암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저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대장암이 이제 뭐 한국인들한테 요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서구식 식습관이 늘면서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에 있어서 특히 특징적인 게 있다면 대장암이 한국인만의 특징적이 있는 건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없었던 이 서구화된 질병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이 서구화되고 그다음에 아주 타이트한 생활 패턴 그리고 이제 식습관 중에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증가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처음 대장암 진료를 하게 된 그 교수로서 하게 된 1996년부터 쭉 추이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게 보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 똑같이 서구화 그 질병이었거든요. 똑같이 동반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일부분은 다행인 것이 2016년인가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씩 정체 혹은 감소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국가 검진이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의 이 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 검사를 이제 자주 하게 되니까 이 미리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까지 오게 되는 혹은 암 전 단계에서 암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구하고의 차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직장암이 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고 예. 좌식 문화는 대장암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치질 뭐 그런 거? 예, 그 치질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없고 맵고 짜은 것은 뭐 식도암이나 위암하고는 관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장암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주로 그러니까 뭐 동물성 예, 지방. 그리고 이제 뭐 음주하고 합쳐져 있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내장 지방이 이제 증가되어서 거기에
유해 물질이 녹아 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되면서 바람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담배랑은 연관이 없습니까? 담배하고 연관이 없는 질환은 사실은 없습니다. 암이.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 변형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담배도 당연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대장암도 간암처럼 치료가 좀 다양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 대장암 치료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최신 트렌드, 여기 또 환자들 입장에서 또 관심 많거든요. 최근에는 이 암이 수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이 이제 융화되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은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암종 중에서 암 전 단계에서 암으로 가는 과정이 비교적 그래도 소상하게 알려진 그런 암의 이제 티피컬한 지금 모델이긴 하지만 암이 진행하는 거라든지 암이 전이되는 부분은 여전히 뭐 거의 모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아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암. 그다음에 암 전 단계에서 조기암 상태에서는 수술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장 내시경이든 국소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술로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환자군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정반대에 서 있는 너무 진행해버린 전이암이라든지 재발암들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를 이제 복합해서 사용하죠. 지금 직장암 같으면 방사선 치료, 결장암 같으면 항암 치료, 전이암도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해서 쓰게 되겠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술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기로 따지면 뭐 한 2기에서 3기 사이는 수술이 메인스트림이 되고 부가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직장암에서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2기 이상인 경우에는 하부 직장암 경우는 이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중 한 15%에서 높게는 25% 정도까지는 암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수술 그런 경우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 장기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장 기능을 유지시키고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그 관찰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watch and wait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아마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른 항암요법이라든지 면역치료제라든지 많이 개발되면서 예전에 이제 포기했던 그런 부분도 다시 치료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 다음에 수술하는 그 치료가 이제 그 한 중기 정도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그럼 항암제나 면역암제 이런 걸 투여해가지고 잠재워서 수술한 그런 시도는 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항암제로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일단은 그 암을 줄이거나 재발 방지 혹은 전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항암제는 이제 전신에 있는 암세포를 조금 억제해보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을 아무리 잘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결국 2기, 3기 환자의 한 20%에서 30%는 결국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재발하는 이유가 수술로 덜 떼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미세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도 재발하거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세 전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일부 환자군에서 결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큰 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그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서 하는 네. 그런 시도를 지금 대규모 임상 연구를 저희 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전국 한 10여 개 병원과 협력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수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전이가 되게 30% 20-30% 나온다는 거. 와. 교수님, 그 교수님 사실은 로봇 수술의 대가로서 또 유명하신데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복강경으로 할 걸 굳이 로봇으로 하느냐. 그리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에 좀 유효성이 있는 거는 비뇨기적인 암, 전립선 쪽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논란이 사실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그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뭐 모든 환자를 뭐 로봇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저희들이 보기에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뭐냐 하면 좁은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장기를 수술하는 것에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직장암이죠. 골반 내에 있고, 그래서 배 한가운데 있는 그 움직임이 좋은 결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크게 그 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하지 않고 네. 직장암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 제거한 다음에 이제 보통 장루 같은 걸 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네네. 이런 쪽에 좀 연구나든가 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쪽에 네. 어떤 연구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지.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네. 큰 그 저희들한테 과제 중에 하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장루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난 뭐 죽으면 죽었지, 나는 장루 낸다면 수술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밀 치료 로봇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항문 쪽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수술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해부학적 그 이해도도 높아지고 술기가 발달되면서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문 보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암 환자의 98%가 항문을 이제 보존하는 거죠. 이제 이게 서구하고 비교하기에는 단순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제 체형도 크고 문화도 다르고 장루에 대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약 한 30%, 3분의 1 정도가 네네. 항문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손기술이 좀 부족한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환자가 좀 네. 우리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체형이 다르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나라의 항문 보존율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뭐 항문을 제거하더라도 이렇게 달고 살아도 좀 긍정적인 또 생각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암 수술 후에 생기는 변 습관의 변화가 이게 엄청나게 환자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자주 가야 되고 변 자제도 좀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항문만 살렸다고 해서 다 본인이 만족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잘 그 밸런스를 맞춰서 아마 환자한테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문을 살리지만 변실금 이런 게 또 그렇죠. 훨씬 더 예. 삶의 질을 또 예. 떨어뜨리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교수님이 이제 지방이지만 이제 명의로 소문나서 뭐 다양한 환자들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말 많은 환자를 만났을 텐데 특히 외국 환자들도 많이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사암 관련해서 뭐 인상 깊었던 환자 아니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저희들 KTX가 들어서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데 환자들이 많이 갈 것이다. 네네. 그런데
우리 병원 원장님께서 그 신문에 기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누구 원장?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네네. KTX는 상행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 우리가 하행선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고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마침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재발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낙담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지내던 아주 젊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우리 병원 원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혹시 거기에 대장암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저를 이제 한번 만나보게 됐는데 또 해볼 만한 정도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그때는 장루도 달고 있었고 이랬었는데 수술을 했고 장루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치가 되었죠.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의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두 번째 영상은 자,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로 우리들이 이 시리즈를 할 수 있는 응원이죠.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